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빠르게 한번 복습하면, 자, 한번 봅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누적적 복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여러분들 5번, 10번 봐서 안 됩니다. 수백 번 봐야 돼요. 수백 번 보는 방법이 누적적 복습이죠. 그 짧은 시간에 누적적 복습을 하면은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반복을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무슨 알겠죠? 걸어 다니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도 그때도 공부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책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계속 공부 내용을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이런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아있는 수험 준비 기간 동안 남들이 5번, 10번 할 때 여러분들은 수백 번도 가능한 겁니다. 왜? 남들은 똑같은 집합 내용을 3시간 동안 복습할 때, 3시간 만에 복습할 때 여러분들은 5분 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내용이 완전히 통달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응용력이 발휘된다. 알겠습니까? 금방 되죠. 그래서 아하, 이 내용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입시라는 건 시간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속독 능력이 필요하다. 센스가 필요하다. 이건 나중에 또 따로 강의를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물리화학 생물 강의를 본격적으로 할 때.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 우리 자제들이,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집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제분들이 이제 자기 공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뭐 음료수나 과일을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과일이나 음료수를 준비한 다음에 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때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우리 자제분들이 고개를 즉각적으로 돌리면 그건 집중력이 없는 겁니다. 왜? 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공부는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공부는 하죠. 하나씩은 주워 듣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뛰어난 학생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공부 내용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자극에 둔감해져야 된다. 주의 자극에 둔감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 어머님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예를 들어보자. 우리 애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아침에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말이야 올 때 콩나물 하나 사와. 콩나물 사와. 아니 진통제 하나 사와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심부름을 제대로 해오면 걔는 집중력이 없는 애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집중력이 있는 친구들은 가면서도 공부 생각,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도 공부 생각, 올 때도 공부 생각만 하고 옵니다. 그럼 남들보다 몇십 번 더 반복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 그러다가 별 희한한 게 눈에 다 들어오죠. 야, 저거 새로 생겼네? 뭐지? 엄마가 아침에 이 심부름 시켰지? 해야지. 수업 도중에, 까먹을지 모르니까 심부름 해야지. 올 때, 심부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제분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음료수를 갖다 주려고 문을 열었을 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해야 됩니다. 왜? 그만큼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놀고 있을 때 그때는 심부름 해야 돼요. 왜? 놀고 있는데 심부름 안 하면 그거는 불효죠, 불효. 내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건망증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이런 면을 우리 자제분들한테 각별히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자나깨나 걸어 다닐 때도 쉬는 시간에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머릿속에서 공부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 떠올려야 된다. 이런 집중력이 있으면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남들보다 수백 번 더 반복할 수 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이기심을 버리자. 자, 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존.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느껴야 된다. 자, 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돼요. 어머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약합니다. 항상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결정했는데 며칠 못 갑니다. 왜? 해도 안 될 것 같고, 에이,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뭐 대강하고 말지 뭐, 에이,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뭐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지. 아니면 대강대강 살지 뭐, 에이, 꼭 뭐 성공할 필요 있겠어. 에이, 뭐 좋은 대학 갈 필요 있겠어. 공부 잘할 필요 있겠어. 나약해집니다. 며칠 못 가요.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약하냐면 그 이유는 추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생명체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할 때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타심이 있을 땐 이기적일 땐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혼자만 생각하니까 에이, 자기 혼자 나 혼자 뭐 대강대강 뭐 살면 되겠지. 그런데요. 남을 위하는 마음, 이타심이 있을 때는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끈기가 생깁니다. 끈기. 용기가 생겨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봅시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만약에 우리 새끼가 없다라고 합시다. 새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왜? 나름대로 좀 번 돈, 나를 위해서, 새끼가 없으니까, 뭐 나를 위해서 즐길 수도 있고, 하나라도 원하는 걸 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현실에 매몰되어가지고, 오히려 대강대강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약해지고 싶어도, 아니면 내가 막, 벌어놓은 돈 막 쓰고 싶어도, 아니야, 우리 새끼를 위해서 안 돼. 조금이라도 내가 새끼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그럼 조금이라도 아끼게 되고, 더 악착같이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새끼를 위하는 마음, 이타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나중에 제가 할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통의 미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막 팔다리가 막 못에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생각 안 합니다. 왜? 이게 있었기 때문이죠. 만민을 구제하려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그런 이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을 나는 묵묵히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등신불이라는 게 있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보면은 국난이 닥쳤을 때 뭐 외구가 침입한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든지 망할 위기 있을 때는 뭡니까? 신도들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된 힘으로 왜냐면 막 여론도 엉망진창이고 막 사회가 너무 불안해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위기 상황 때 이 교단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거를 직접 목도하느니 차라리 그걸 단합된 힘을 하나 뭉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 힘을 뭉쳐서 어떻게 합니까? 가부좌를 틀고 자기 몸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몸에 불을 땡겨가지고 뭡니까? 불을 땡겨가지고 산하에 가죠. 그러면서 이제 입적을 합니다. 그죠? 돌아가시죠. 그죠? 그걸 지켜보면서 신도들이 뭡니까? 막 뭉치고, 그래, 우리가 이걸 이겨내자. 이 큰 어르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 라는 힘을 결속시킬 수 있게 되죠. 이때, 이 고승이,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다 이제 금가루 붙여서 만든 게 등신불이에요. 알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불 땡겨서, 그때, 신음 하나 지르지 않습니다. 그죠? 꼿꼿하게 그 자세에서 그대로 입적을 합니다. 그죠?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과연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이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 그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고난의 수행을 했을 때 석가모니께서 고통을 정말 느꼈을까요? 우리가 볼 땐 고통이지만 난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으로 나는 생각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보면은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죠. 바로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하나 예를 들죠.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 깊게 본 영화가 첫사랑 사수 걸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나는 한 번쯤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머님하고 이 첫사랑 사수 걸게 돼 보면은 이게 차태현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차태현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에요. 그래서 맨날 막 쌈박질만 하고 거의 뭐 완전히 양아치처럼 자라죠. 그런데 이 차태현이가 좋아했던 어떤 여학생 있죠. 자기 학교 선생님 딸이에요. 그리고 걔하고 결혼하는 게 차태현이 꿈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결혼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차태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전교 꼴등을 하고 아니 양아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전국 천등 안에 들어라. 전국 천등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죠. 그러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쌍코피를 터뜨리면서 죽도록 공부를 하죠. 죽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대 법대를 갑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황당무계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게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잠을 못 자고 쌍코피를 터뜨리고 그렇게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게 생겼기 때문이죠. 요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가 서울대법대 들어가서 결혼시켜 달라 그러니까 또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이 여자애는 이대를 들어왔습니다. 이대. 이대는 대학 다닐 때 재학 중에 결혼하면은 퇴학되잖아요. 그래서 또 아버님이 이러죠. 그래 어차피 지금 결혼 못한다. 왜냐면 니들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얘는 이화여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해버리면 얘는 학교 제적당한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붙어라. 이왕 법대 들어갔으니까. 그럼 나중에 사법고시까지 붙죠. 공부를 죽도록 합니다. 죽도록 공부하죠. 자,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나 이 영화를 꼭 보시면 돼요. 이 영화만 하나 예를 들어서 나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좀 똑똑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도 머리가 상당히 나빠요. 머리가 상당히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도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 어머님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였죠. 저도 중3 때만 하더라도 이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 중3 이때마다 공부를 뭐 평범한 학생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난 우리 부모님한테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용수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 이야기를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그 이야기가 내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어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학 공부하고 평상시에 놀고 공부하는 척만 하고 그랬습니다. 전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열심히 안 했죠. 아마 그랬으면 저도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3 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중3 때는 참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마다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머님들이 보는 이제 뭐 여성 동화 뭐 이런 책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제 막 이쁜 여자분들이 막 이제 속옷 입고 막 그런 이제 팬티하고 이제 막 이제 속옷 선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 관심 많을 때요. 이런 이야기 좀 저도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다 어머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죠.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책들은 뭐 평범한 책이 될지 몰라도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여성 동화에 있는 속옷 선전하는 광고 사진은 우리한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이었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사회가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는데 한 번은 내 친구하고 2명이서 3명이죠.
우리 집에도 그 한두 건 우리 어머니 본 기억이 나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친구들하고 방학 때 장롱을 막 뒤졌습니다. 그래 뒤졌는데 그 장롱을 막 뒤지다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는데 다른 책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딱 뭐냐면 알파벳 A, B, C, D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학생, 학교 한글 배우는 딱 그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책 그 노트 표지에는 보니까 우리 어머님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김자, 외자, 숙자.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이 마비되고 온몸이 그냥 하얘지면서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그때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님도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으셨고 옛날 분들이 많이 그랬죠.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래 이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나면 와 부모님이 나한테 공부하라는 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던 거죠. 그래서 알파벳 배우고 저는 그 국민학교 한 5, 6학년 때 뗐던 알파벳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틈틈이 책을 저한테 선물하고 주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친구들 보고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억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했냐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진다고 눈 나빠진다고 심지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하니까 바로 요거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제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세상을 적당히 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님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요 자기만 생각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왜? 현실에 타협하게 돼요. 왜? 적당히 살지 뭐 나 혼자 뭐 대. 그런데요 요게 있으면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게 꼭 부모님이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또 대학 다닐 때 저한테 큰 힘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닥터 노먼 베순, 닥터 이제 의사가 있는데 노먼 베순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대학생활 또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선배들, 그 선배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나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남들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이 힘든 공부를 할 때 물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이 이타심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엄청난 힘이 생기고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존입니다. 저는 이 자존심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근데 자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자존 말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바로 이 자존이 생기는 건 바로 이게 가능할 때 나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나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겠죠. 대강대강 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게 있으면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타심이 있을 때 이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자존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난 이런 친구들 하는데
뭐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뭐 대학병 살지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우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보면 생물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해보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닷가 모래알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모래알 하나를 선택하는 확률보다 더 어렵게 우리들은 태어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남성이 하루에 만드는 정자가 보통 5천만 마리입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5천만 마리예요. 5천만 마리. 근데 사춘기 이후부터 정자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럼 보통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한 14살 정도면 아마 사춘기가 올 겁니다. 한 13살? 13살 정도 되면은 요즘은 이제 빠르니까 좀 아마 정자를 만들 거예요. 그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보통 평균 수명이 75세는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평균 5천만 마리의 정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5천만 마리를 만드는데 하루에 5천만 마리예요. 한 달이면 이만큼 만들죠. 그 다음에 한 달이고 1년이면 이만큼 만듭니다. 그죠? 12달이니까.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만듭니까? 대략 62죠. 그럼 평생 한 남성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라 합시다. 우리 아버님이 만들 수 있는 정자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보통 여성이 좌우난소에서 난자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평생 80만 개쯤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님이 평생 만들 수 있는 이 정자 중에 하나, 우리 어머니가 만들 수 있는 난자 중에 하나가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이만큼이에요. 만약 자식이 한 명이다 그러면 이 자식 하나를 낳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정자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식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이게 존엄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강대강 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정자 난자가 만나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결혼 언제 합니까? 20대 중후반에 하죠. 가장 건강할 때 가장 훌륭한 좋은 정자를 만들겠죠. 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 만들인 정자 중에서도 제일 힘세고 건강하고 좋은 놈 초슈퍼 엘리트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정자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자 난자는 운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냥 사라져가는 이 정자 난자를 이 목까지 더 열심히 잘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생명은 존엄한 거고 귀한 겁니다. 근데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나는 윤리책이에요. 그냥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이 확률적 계산 이거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약해지고 대강대강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 생각을 평상시에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카메라 선생님 이거 전부 다 화면에 나옵니까? 이거 전부 다 나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나옵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삐리리부터 합니다. 예, 꼭 명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